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정호교 선생입니다. 지난 우리 6월 25일 날 보셨던 법원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 앞서서 지금 총평을 보내드렸었거든요. 시험을 보셨던 당일날 나오시기 전에 1교시 한국사 끝나고 나서 제가 문제를 검토해서 총평을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최근 5개년간 나왔었던 시험, 법원직 시험만을 놓고 본다면 매우 평이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보여져요. 시험 자체는, 문제 자체는. 근데 한국사의 포지션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게, 한국사는 1교시에 헌법과 국어, 영어와 더불어서 치루어지는 과목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어나 더 우선적인 게 영어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사와 헌법에서 시간을 얼마나 좀 세이브를 해주느냐의 문제였었는데, 올해 1교시의 전반적인 시험장에서도 반응이 뭐였냐면 헌법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 하셨었고요. 국어에서도 어법, 문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는지 굉장히 좀 당황해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라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의 한국사만 문제만 독립시켜서 본다면 평이해 보일 수가 있어요. 시험은 평이했었던 건 맞습니다. 최근 5년 중에서는 평이했어요. 어려운 쪽에 들어가는 시험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문제는 시간 압박을 받거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때 누가 실수를 줄여가느냐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라, 매번 말씀드렸지만 합격을 하고 못하고는 문제를 맞춰서 맞추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실수를 줄여가느냐 싸움인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편차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한 92점, 96점을 쭉 맞아 오시던 분들도 생각보다 실수 더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긴 분명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일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책형의 1번 문제 들어가서 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그러면 가시기를 줄 거고 시기만 찾으면 되는 거고, 옳은 것이니까 선택지 4개 중에서 관련된 시기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틀린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다른 시기를 쓸 거고, 전제 조건은 고려면 고려 거로, 조선이면 조선 거로 주로 만들어낼 거다. 맞나요? 제이메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시가 다 돼 있으셔야 됩니다. 박스에 봤었더니 충자가 들어가는 왕이에요. 그럼 당연히 원간섭기였을 거고, 원간섭기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 맞나요? 그럼 들어가서 봅시다. 1번에 서경유수 조이총이 난을 일으켰대요. 이거는 뭐에 걸리느냐면 반무신난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반무신난에 걸리니까 가시기 이전에 뭐였다? 무신집권기 때 맞나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그다음 문장 자체는 맞아요. 근데 시기가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기 구별의 시험 문제의 특성상. 두 번째, 정동행성 이문서가 만들어지는 건 원간섭기 때 일본 원정을 가죠. 그걸 준비하는 게 정벌하다, 동쪽 일본을 행가다, 성기구성 맞죠? 그럼 정동행성이 일본 원정을 일본 정복하러 갔었던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준비를 했었던 게 정동행성 이문서인데, 그게 남아서 내정을 간섭했는데, 정동행성 이문서는 뭐 같은 거라 그랬나요? 일제강점기로 치면 조선 총독부쯤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왜? 원간섭기 때니까. 근데 3번 가서 볼게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로 피신을 갔다 그랬는데, 홍건적의 침입도 그렇지만 복주가 지금의 안동이었고, 이 국왕은 뭐지요? 여기 나오는 공민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기예요. 가시기 이후예요. 가시기 이후 공민왕입니다. 이거는 홍건적의 침입 말고 뭐로 나와도 외구의 침입,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곁에하는 과정에서 신흥무인이 성장한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어찌됐건 가시기 이후에, 직후에 벌어졌던 문제입니다. 4번에 삼별초가 항쟁을 했어요. 삼별초는 뭐죠? 최우가 만들었던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는데, 대몽 맞나요? 대몽골과의 전쟁에 뭐였었다? 최전방의 부대였었어요. 최씨의 사병이었기도 했지만, 그 삼별초가 최씨 정권이 끝이 납니다. 최충원, 최우, 최황, 최의로 간 다음에 그 최의가 김준한테 암살당하게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무신 권력의 힘은 약화되고, 맞죠? 그런 과정에서 당시 고종의 아들이었던 세자 원종이
몽골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그 결과 항복하고 개경으로 환도가 결정이 되어 원종이 된 다음에 저기 보시는 원종 때 그렇게 되니까 삼별초가 항쟁하는 거죠. 삼별초에 나는 그러니까 이 원간섭기요 바로 직전 때요. 바로 직전 때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가와 3번과 4번이 이 원간섭기에 바로 직전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거라 그렇게 해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답은 수월하게 2번이에요. 2번. 그죠? 그래서 고려 후기에 정치와 관련된 걸 가지고 들어왔다 시기구별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서 봅시다.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박스에 어떤 기구를 줄 거고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뭐죠? 옳은 거 동일한 이 기구에 대한 설명 몇 개? 3개에다가 그렇지 않은 거 하나를 다는 구조가 될 텐데 땡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었죠? 선택지 구성이 이와 같이 땡땡으로 나오면 시험 문제는 딱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대상구별과 시기구별이라면 같은 대상 아니면 같은 시기. 그러면 기구니까 같은 대상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습관적으로 위에 거부터 봐라, 밑에 거부터 봐라. 밑에 거를 보시라고 그랬죠. 출제자는 기본적으로 앞선지에서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자면 팁이나 그런 것들을 주는 것보다는 다음 거에 달아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때 1번 선지부터 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역방향으로 보라고 우리 제2 메소드 할 때 엄청 연습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볼게요. 첫 번째를 보시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두 번째 걸 보시면 좌수별감,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자를 추대하고 성종실록이 나와요. 보십시다. 선택지가 실록을 쓰게 되면 언제라 그랬죠? 제시문이 실록을 쓰면 조선시대라 그랬죠. 조선시대 시험 문제. 그 중에서 좌수별감 나오면 뭐지요? 이 기구는 유향소예요. 그죠? 유향소. 이것도 얘기했었었죠. 유향소 향약이랑 감을 거니까 제발 좀 기억을 해라. 문제는 뭐다? 풍속의 교화 때문에 두 조직이 헷갈리니까 풍속의 교화가 나오거든. 이 둘 중에 뭔지를 고민하고 나머지 선택지로 살펴봐라. 좌수별감이 나오면 뭐고 유향소고 약정이니 부월이니 직강이니 이런 거 나오면 뭐다? 향약이다. 맞나요? 대표적인 차이가 공적인 단체 조직 사조직 이렇게 해서 했었던 거 맞나요? 선택지에 들어가서 볼까요 한번? 경제소를 통해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유향소 맞죠? 향촌사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것도 유향소 맞죠? 그러니까 풍속을 교화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리학적 가치관을 보급해서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만들어서 성리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겠다. 맞나요? 그래서 그거는 유향소고 향약이 동일한 겁니다. 세 번째 수령보좌 향리감찰 맞지요? 네 번째 보세요. 전통적 공동조직이 뭐죠? 예를 들면 농민조직의 유교윤리를 가미 맞나요? 삼강오륜의 유교윤리를 가미 그래서 만들어진 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향약에 대한 설명이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이것도 예측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또 워낙 쉬운 문제였지만 2번 문제도 뭐라고 엄청 얘기해 드렸냐면 유향소와 향약을 구별하세요. 제발 구별하세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딱 구조. 선지 요렇게밖에 못 만들어낸다고. 요거 옳은 것은으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향약 말고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서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었죠. 서원의 기능도. 그렇게 해서 감아가는 방식이 있어서 이거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 생각보다요. 시간이 쫓기게 되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런 게. 사전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되셨나요? 평상시에 마음 편할 때는 쉽게 풀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애먹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3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박스에 어떤 왕과 관련된 걸 주겠구나. 맞나요? 그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교를 일으키려 했고요. 2차동과 관련이 있고요. 신의 목을 베어 삼국사기예요. 그러면 출전이 삼국사기나 맞나요? 또는 뭐예요? 삼국유사나 이런 거 나오면 다 언제적 시험 문제다? 고대의 시험 문제라 그랬죠. 출전을 잘 써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차동 관련되고 불교 관련된 구강은 당연히 뭐예요? 불교 수용과 관련된 신라의 법흥왕밖에 없잖아요. 불교를 수용한 왕은 고구려도 백제도 있어요. 고구려의 예를 들자면 소수림왕이나
그 다음에 백제의 무슨 왕이죠? 침류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가 되면 2차돈이 나오면 신라의 경우 신라의 버풍왕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버풍왕을 물어보는데 버풍왕을 물어보면 어떤 구조로 물어본다? 저 잠깐만 봅시다. 선택지 구성이 신라면 신라의 국왕들로만 들어와요. 그죠? 아니면 유사한 역할을 했었던 국왕으로 들어오든가. 잘 봅시다. 그러면 이사부를 파견해서 우상국을 복속시킨 거는 누구죠? 얼핏 보면 이게 예전에 진흥왕 같지만 진흥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중왕. 그죠? 잘 써먹는 거.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왕이 뭐다? 지중왕, 버풍왕, 진흥왕 이 3인방에다가 기껏 써주면 뇌물마립간 정도를 써줄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면 기타 등등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국왕의 업적을 그냥 하나 까는 것밖에 없어. 이번에 관계토대양의로 왜군의 지원을 격파했다. 이거 뭐죠? 나오면 뇌물마립간 맞나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가야를 정복하고 그러면 누구예요? 정복군주 진흥왕이라서 안 되고요. 상대등 설치 뭐라고 보셔야 되나요? 상대등을 설치하여 정치 조직을 강화했다. 뭔가를 만들다. 율령을 반포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건 답은 4번이 정답인데 이 3번 문제도 어떤 거냐면 버풍왕 선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제일 쉬운 거예요. 맞나요? 이거나 병부 설치나 맨날 나왔던 거고 제일 어려운 게 뭐라 그랬었죠? 금관 가야를 복소가야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랬죠. 그럼 누구랑 착각하기 쉬워서? 진흥왕이랑 착각하기 쉬워서. 그래서 비교적 선택지가 쉬워요. 서비스 문제일 정도로 아주 쉬웠던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근데 평정심을 잃게 되면 문제들이 안 그래 보여요. 네.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좀 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책형의 경우에는 이책형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1번 문제라 지금 1책형과 2책형을 놓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1책형이 훨씬 더 유리해요. 보십시다. 군대를 창설한 시기로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군대를 줄 거고요. 문제는 창설한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 옳은 거예요. 그럼 박스에 우리 일반적으로 무슨 걸 생각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다면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게끔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밑줄 친 군대가라고 해서 이 별기군을 지금 주는 별기군을 그냥 군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쉽게 별기군을 줬어요. 별기군을 줬는데 이 시험 문제가 별기군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신식군인을 하는 순간 선택지를 봤더니 통리기무화문과 기기창이에요. 뭐냐면 이건 틀리면 무조건 2번에서 틀리게 돼 있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3번 4번이 되면 진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파트가 근현대사라도 3번 4번에다 답을 치셨다라는 건 근현대사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지금 잘 안 돼 있으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아보셔야 되지만 만약에라도 틀렸을 때 2번 나에다가 해서 틀리셨던 분은 작년에 한국사 수업을 통틀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치는 뭐라 그랬나요? 왕과 신하의 파워게임이 정치인데 왕은 끊임없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신하는 끊임없이 신권을 강화하려고 해요. 이 두 세력이 충돌하면 둘 다 강화되진 않아요. 그죠? 왕권이 강화되면 신권은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되면 왕권은 약화되는데 왕이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죠? 왕이 만들었던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 지방, 군사, 교육, 관리 등용 제도라고 하는 율령 맞나요? 통치 제도, 체제 시스템을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자신들의 측근을 받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굳혀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1번 쪽수 늘리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 힘을 바탕으로 군대를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하는 걸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기 뒤에 만날 영조 정조할 때도 그래서 어떤 방식을 했습니까? 영조 첫 번째 쪽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탕평의 교서를 발표하고 맞나요? 탕평비까지 세우면서 뭘 합니까? 군대를 도성방어체제, 수성유눔이라는 걸 발표해서 도성방어체제를 개편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쪽수를 늘리고 힘을 강화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거 아닌가요? 그죠?
정조 때도 뭘 했었나요? 첫 번째 쪽수 늘리기 초계문신제를 통해서 규장각이나 지방의 수령을 파견해서 시스템적으로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규장각이라고 죄송합니다. 장영용이라고 하는 군대를 장악해서 쪽수 늘리고 군대를 장악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잘 봅시다. 통리기무화문이 뭐죠?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차별화를 시도해요. 맞나요? 조종의 수많은 신하는 10년간 집권했었던 아버지의 신하예요. 구체적으로 치면 위정척사파이자 종친이 많았고요. 맞나요? 그래서 합쳐서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고종의 친정체제가 시작될 때 조종의 수많은 신하는 자신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쪽수 늘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도와줄 사람이 뭐밖에 없어요? 처갓집 식구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민씨 일파를 대거 등용하게 돼요. 그것만으로도 쪽수가 달렸고 아버지와의 차별을 위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 세국 정책에서 통상개화라고 하는 개화 정책으로의 대대적 전환을 시도하는데 잘 보세요.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일단 쪽수를 늘려야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만든 게 뭐죠? 통리기무화문.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기존의 시스템은 개화 정책을 운영하기에는 좀 걸맞지 않다라는 건 겉으로 내세웠던 변명이라 그랬고 속마음은 지금 거기를 아버지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위정척사파. 맞나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정리하고 내 사람을 심겠다. 그럼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걸맞지 않으니 통리기무화문과 개화에 걸맞는 관청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하에 12사인데 정리해보면 기능상으로는 4가지밖에 안 되는데 관청은 12개나 만들었다는 건 이걸 통해서 통리기무화문 밑에 12사 뭐지요? 대규모 민씨일파와 통상개화를 주장하는 애들을 집어넣어서 뭘 해야 되나요? 쪽수 늘리기 작업이라고 해드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군대도 장악해야 되잖아. 왜? 현재 오군영은 내 군대가 아니고 아버지와 친한 군대예요. 그래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드는 거 맞나요?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쪽수 늘리기, 군부장악,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똑같은 방식이 나가 자기 정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파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려면 보고 배워와야 되니까. 그래서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 이런 걸 파견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보고서가 들어왔을 거고 그것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했었던 뭐지요? 전한국 세워서 당우전이라는 화폐 경제, 두 번째 방문국 세워서 환성순보 개화 홍보,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기기창 서양식 무기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만드는 거 맞나요? 예,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초기 개왕책 청일대립기인데 구체적으로 치면 그래서 답은 이 가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마 나시기 해서 틀리신 거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국사 연도 암기 하시면 진짜로 덫에 걸려 들어갑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사 연도 암기 하시는 거 아니라고. 기준점을 파악하셔서요. 앞뒤를 구별하시는 게 맞는 거지 연도 암기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랑 기본적으로 수업하셔서 작년도 이번도 내년도 똑같겠지만 문제 연도 알아가지고 꼭 풀어야 풀 수 있는 것만 그런 시험 문제가 있나요? 연도를 꼭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구조의 시험 문제 800제 할 때 3개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결작이 먼저인지 뭐 먼저인지 해서 영조정조 지방직 문제 나왔었던 거 풀으셨던 거. 네, 그것도 이 문제였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 사이의 시기. 그럼 가가 먼저 나가 나중이고 옳은 것은인데 뭐가 나왔냐면 통일정책이 나왔어요. 통일정책 작년에 안 나와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나왔어요. 보십시다. 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지요? 불가침. 그 다음에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하니까 상호불가침, 교류협력 실시하면 노태우 정부 때 했었던 뭐지요?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이요. 몇 단계? 2단계. 1단계는 박정희 정부의 뭐지요? 7.4 남북 공동성명. 1단계 뭐다? 원칙에 합의 봐야 되는 게 1단계잖아요. 원칙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1단계는 무조건 원칙에 합의 봐요. 그럼 2단계는 그 원칙에 다시 합의 보는 게 아니죠. 원칙이 통일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원칙을 봤으니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상호불가침, 쳐들어가기 없기. 두 번째,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자, 실시하자. 그럼 3단계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면서 3단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자, 확대하자. 그게
2000년 6.15 정상선언이죠. 맞나요? 6.15 공동선언 제1차 정상회의에서 나번에 보십시오.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안에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이 통일정책은 내가 딴 게 아니라 제시문 못 찾아가지고 문제 못 푼다 그랬어요. 이거 형광펜으로도 칠해드렸어요. 맞나요? 요것만 딱 좀 기억하시라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라고. 맞나요? 이거는 남북기본합의서는 이거 아니면 뭐 써요? 이거 써주면 쉽고 어렵게 쓰면 뭐지요? 남북 간의 관계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 그래서 민족 내부의 교류로 보자 이런 거가 나오면 더 어렵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할 때도 색깔도 칠하고 이렇게도 그 선지로도 제시문을 바꿔서 계속 해드렸고요. 이거는 6.15 정상선언이라 계속 나오는 거라고. 이거 찾지 못해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남북기본합의서와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을 가지고 갖는다면 가나 시기 사이에 들어갔던 사실로 옳은 것이니까 가 이전으로 감던가 나 이후의 선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가서 봅시다. 남북조절위원회가 나오는데 남북조절위원회는 뭐지요? 1단계 통일정책 1단계 원칙 합의 봤었던 7.4 남북공동성명 때라 뭔가요? 아까 남북기본합의서 이전 때죠. 이전 7.4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조절위원회 설치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돼요. 답은 요거네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 단어예요. 시작이라는 단어. 맞지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다. 이 시작의 다른 말은 뭐로 바꾼다? 이거 되게 쉬운 용어잖아요. 시작이면. 이거는 뭐예요? 해로 관광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6.15 정상선언 이후가 되면 뭐가 나오나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이 아니라 확대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육로 관광이 시작된다. 그런 용어로 단어를 되게 많이 바꿔서 쓰는데 이렇게 주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네. 세 번째 2차 남북 정상회담인데 2차예요. 2차. 1차 남북 정상이면 남쪽의 대통령과 북쪽의 국방위원장이라 1차가 남쪽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때 6.15 공동선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자 여기 합의 봤다면 2차 남북 공동성명은 누구 때냐면 남쪽의 노무현 대통령 대 북쪽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벌어졌던 거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때 발표되는 거를 14선언이라고도 해요. 14선언. 그래서 나 이후니까 무조건 안 되죠. 2차니까 벌써. 여기 2차 남북 정상회담 2차 하니까 나 이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담이 최초로 했다. 보세요.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확대되는 건 6.15 정상선언 이후가 맞는데 최초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1차 이산가족 상봉이라 이건 언제 때냐? 85년 전두환 정부 때라 이것도 되게 빈출해서 많이 등장하고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써드렸던 선택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라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건 2번밖에 없어요. 통일정책 나오는 방식대로 나왔는데 이것도 선택지를 너무 쉽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늘 잘 써먹는 걸로 해줬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셨을 거라고 봐요. 자, 되셨나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라 제도에 시행된 거를 순서대로 하래요.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들어가서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제도의 순서 문제인데 최근에 한 4년 사이에 토지제도 순서 문제만 지금 3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어찌 보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순서 문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이 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요? 공로가 제일 중요한 거 맞죠? 그리고 단어를 딱 줬어요. 원래는 역분전을 안 주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선악 공로의 크고 적음을 짐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데 단어를 줘버린 거야. 그럼 더 쉬운 문제잖아요. 그냥 다 무시하고 역분전만 보면 되니까. 고려태조 왕건만 맞나요?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 과에 따라 받지 않는 자가 없으며 또 하나가 뭐지요? 뗄나무를 지급하네요. 그럼 이거는 뭐지요? 전시과고 아마도 시정전시과쯤 되겠죠. 맞나요? 포인트가 뭐예요? 뗄나무. 맞나요? 뗄나무. 그죠? 이걸 시지라고 하죠. 시지요. 뗄감나무 시자를 써서. 그럼 전시과 체제를 얘기하는 거 맞나요?
역분전이 지나야 시정이건 경정이건 간에 역분전이 전시과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 다음일 거예요. 3번, 답번을 가서 볼게요.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라 과전을 주자라고 하는 거고, 경기도로 과전을 국한시키는 게 뭐예요? 이거는 1391년, 연도 모르셔도 됩니다. 고려 제일 끝에 조선이 건국되기 바로 전년도에 공양왕 때 설치되는 게 과전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고려의 공양왕이 한 게 아니라 시기는 그때지만 이거는 조선 건국의 밑작업이에요. 그지요? 조선 건국의 밑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조선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차피 조선의 건국 직전이고 하니까 이게 과전법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순서가 가나다까지는 이해하나요? 라번 선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볼까요? 각도의 토지의 품질에 따라 등급을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공법이에요. 공법. 네, 몰라도 공법인 걸 어떻게 찾을까요? 이 선지를 모의고사에서 한번 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선택지를. 근데 센스가 있으시면 보세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뭐라 그랬죠? 도로 끝나는데 익숙하게 어디서 많이 봤던 도면 뭐고? 조선이고. 도로 끝났는데 도 이름이 뭐야? 이렇게 서해도니 앞에도니 양광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면 고려라고. 그래서 이런 도가 들어간다는 거 봤었을 때 이거 언제 때요? 조선 때 아닌가요? 맞나요? 그럼 조선시대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조선 바로 건국 직전 연도에 하는 거니까 이게 세종대왕 때 있었던 공법이에요. 그럼 순서는 당연히 뭘까요? 가나다라 1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라번을 몰라서 못 풀었다. 좀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헌법에서 털리고 국어에서 털려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면 이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공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사실.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7번으로 가서 볼게요. 가나 경문이 발표됐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그럼 가와 나는 경문일 거고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 이전이나 나 이후로 감을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책형입니다. 일책형. 들어가서 좀 볼까요? 네. 자, 옳은 것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의로운 깃발을 들어 이곳에 등장했는데 안으로는 양반과 탐악한 관리의 목을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때 1기 고부밀랑기 2기 절정기 맞나요? 절정기 때 왜 그랬었죠? 고부밀랑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의 보고가 뭐였었나요? 지금 조병갑은 잘못 없고 고부 애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빵 터진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모여서 2기 절정기를 가게 되는데 이 절정기 때 백산에 모여서 호남 창의소가 설치되고 왜 우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령과 그들의 선언을 발표하게 돼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으로는 양반과 탐악한 관리에 목을 베고 뭐지요? 바꾸면 반봉건이에요. 반봉건.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내몰자라고 하니까 이건 뭐지요? 반외세예요. 반봉건 반외세가 등장하니까 이거 뭔가요? 농민이네. 맞나요? 그럼 농민과 관련된 건데 이 경무는 그래서 이게 2기 절정기 때 나오는 백산경문이에요. 백산경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임금을 협박했다. 이게 뭐냐면 보십시다. 이때 2기 절정기 때 백산에서 봉기했다가 어떻게 되나요? 황토현 전투로 지방군을 황룡청 전투로 중앙군을 그리고 상륙해서 전주성을 점령해요. 여기까지가 2기 절정기. 동학농민운동은 뭐라 그랬나요? 모든 시험 문제 무조건 딱 한 종류 전개 과정으로밖에 출제가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매번 내드릴 때 뭐로 내드렸어요? 동학 문제 내드릴 때 계속 이런 전개 과정의 스타일로 내드렸어요. 계속 한 번도 안 빼고. 그러면 봅시다. 이 2기 절정기 다음에 3기가 뭐냐면 전주하약기였어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주성에서 기본적으로 농민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고 반대로는 뭐라 그랬죠? 청나라에게 세 번째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어서 세 번째
그러면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갑신정변 이후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게 통보를 해줬고 청일 양쪽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국가와 정부 고종정부와 합의를 보고 해산을 하게 돼요. 맞나요? 그럼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서로 통보해서 들어왔으니까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맞나요? 이럴 때 일본이 아예 준비를 하고 들어왔던 거라 고종에게 뭘 얘기했냐면 지금서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게 되면 제2, 제3의 이런 동학농민운동이 계속 벌어질 테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고종 정부는 거절해요. 왜 거절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이유는 일본의 이런 개혁, 대내적인 개혁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최애국 대우조약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요구해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노땡큐를 한 거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일본 애들이 조선 주둔의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임금을 핍박했다. 이 임금은 뭐예요? 우리 임금은 고종인 거고요. 어떻게 핍박했다? 경복궁을 점령해서 핍박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청나라를 공격하고 뒤이어서 뭐지요? 궁국 기무처라는 걸 세워서 갑오 1차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어디로 출동했다고요? 경복궁을 점령해서 누구를? 우리 임금 고종을 핍박한다. 그래서 이게 뭐지요? 재봉기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논산에서 만나고 어떻게 되나요? 공주금치에서 패전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사기 재봉기 때 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두 번째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경복궁 점령 맞나요? 이렇게 하면 잘 풀걸요? 근데 문장으로 바꿔놓으니까 되게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어찌됐건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자, 보십시다. 옳은 것. 교종청을 설치했다라는 거는 뭐지요?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우리 내부로도 뭔가요? 더 이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이 동학농민운동은 밀란 개념이라 이거 해결 못하면 나라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교종청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때인가요? 가 이후에 벌어지는 것도 맞고 전주화역도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디귿번에 조병갑을 파면하고 박원명을 고부분수로 다시 임명했다라는 건 지금 나오는 가 이전의 뭐지요? 내용이고 교조신혼운동을 요구하는 삼내 집회가 나오는 것도 뭐지요?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 고부밀란이 벌어지기도 전에 했었던 뭐지요? 정치운동이에요? 종교운동이에요? 종교운동이 삼내 집회니 이런 것들 맞나요? 보훈 집회니 삼내 집회니 이런 거고 경복궁 서울에 와서 경복궁 복합상소를 올리고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좀 봅시다. 이 7번 문제의 본질도 7번 문제의 본질도 돌아가서 볼게요.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고 가나 뭐예요? 사이인데 이 나번 사료를 모르셨다고 하셔도 시험 문제 선택지 디귿 리을이 다 뭐예요? 가, 나 사이예요? 나 이후예요? 가 이전이에요? 가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가 이전 시험 문제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학농민운동은 정계과정밖에 안 나오고 올해 내가 동학농민운동 나온다고도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답은 1번에 해당됩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그에 대한 설명. 그는 누구일까요? 옳은 것은 인물 문제네요. 들어가서 보시면 정몽주의 난에도 관련돼 있고 정도전의 난에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요? 나의 동복 아우래요. 동생이래. 나의 동생인데 맞나요? 그래서 세자로 삼고 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인물 딱 봐도 태종 이방원 아닌가요? 그죠? 그럼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인데 영정법을 도입한 건 인조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되고 호패법 시행 맞죠?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이거는 성종이라서 안 되는 거죠. 육조직계제 실시 이거는 해서 답은 3번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그죠? 선택지에 육조직계제 실시 이런 거는 제시문으로나 쓰지 선택지로 안 쓴다니까 선지도 엄청 쉬웠던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보십시다. 이번에 조선 초기의 왕이 두 문제나 났어요. 그러니까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가, 고려 중기는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고려 초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더 잘 나는데 제가 전환점의 시점이 될 거라고 얘기했었죠. 원래는 조선 초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다?
조선 초기 문제가 출제가 약간 멈추고 고려 초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게 집중됐는데 지금 조선 초기가 다시 출제가 되고 있다. 다른 직렬에. 근데 제시문과 선택지의 내용이 자꾸만 탈정치를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이 방향성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높아요. 들어가서 봅시다. 9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번 문제 보는 순간 저는 되게 기뻤어요. 아마 이게 제일 킬러 문제였을 거예요. 아까 봤던 뭐지? 4번 문제와 더불어서 왜 킬러 문제였다고요? 이 왕의 제2시기의 사실인데 포인트가 윤관 별무반이 아니라 동북구성이에요. 동북구성이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고려중기 B시기에 숙종이 돼야 되지만 동북구성 설치하면 내가 예종이라고 엄청 얘기했고요. 이걸 갈라서 꼭 기억하라고 심지어는 이걸 시험 보기 직전 모의고사에 2번이나 한 번 숙종 한 번 예종으로도 출제를 해드렸어요. 이거 엄청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거 쉽게 풀었을 텐데 이거 쉽지가 않았을 문제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고려중기 예종인데요. 광덕 준풍은 뭐냐면 초기의 광종이라서 틀렸고요. 최승로의 심의 28조는 성종이라서 틀렸어요. 문제는 초기 거들 중기 거 둘을 줬어서 이게 더 쉬웠던 거라고. 이거조차도 뭐지요? 중기 거로 바꿨다면 제일 짜릿했겠죠. 어떻게? 문정거 하나, 그 다음에 인종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제일 짱이었는데 우린 그렇게까지 풀었다면 이 시험 문제는 그래도 반 잘라서 초기 2명을 꽂아줬으니까 훨씬 더 쉬워요. 틀리면 3번, 4번에서 틀린다고. 3번, 4번에서. 딴 게 아니라. 보십시다. 양형고가 나오면 이게 예종 때라 맞죠? 왜냐면 예종 때 관악지능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의천 주전도감은 뭐냐면 숙종 때예요. 의천은 숙종의 뭐예요? 아우이자 문종의 아들이었고 송나라를 갔다 와서 화폐 쓰는 걸 보고 형에게 건의해서 화폐를 이때 여러 종류를 찍어냈는데 이건 숙종이라 틀렸어요. 이 시험 문제도 틀리면 4번에서 틀려요. 근데 아마도 이 9번 문제를 우리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거 막 목에 피나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꼭 좀 구별해 놓으라고. 엔드 더하기 그래서 모의고사에 이걸 직접 모의고사에 2문제나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9번 문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면 4번 찍어서 틀렸을 거예요. 되셨죠? 자, 10번으로 갑시다. 개혁의 사례. 옳은 개혁을 줬어요. 조광조 그리고 개혁이면 뭘까요? 1번 현량과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쉬웠어요. 이걸 왜 줬을까요? 사진 자료를.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그죠? 2번에 비변사 폐지는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죠. 왜? 설치가 아니라 폐지니까. 그 다음에 구제학당이 설치됐다는 건 고려 중기 B시기 첫 번째 최충이 구제학당이라는 학원을 만들었고 이 학원 때문에 사학 시비도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쏟아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 설치는 누구랑 관련돼 있냐면 진주밀란이라고 하는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 이걸 진압했던 박규수가 진압은 하고 났지만 상황을 봤더니 삼정의 문제가 지금 3가지 세금 제도가 너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세금 삼정을 바르게 고칠 이자를 쓴다 그랬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제안했고 그래서 설치가 되지만 철종이 갑자기 사망하고요. 더 강력한 누가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전개되는 거라. 정답은 쉽게 1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왕의 제2시기 옳은 왕의 제2시기 들어가서 볼까요? 이것도 여러 문제 풀었어요. 주전도감 맞나요? 주조하다, 만들다, 주조하다, 화폐전, 화폐를 만드는 도감은 임시기구라 주로 도감자가 들어가면 훈련도감을 제외하고는 뭐라 그랬어요? 조선시대로 간주하고 고려시대로 간주하고 문제 풀어도 무방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형을 만들어서 활구. 보통은 우리나라 지형을 따서 한근으로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활구까지 줬으니까 이건 뭐예요? 고려중기 숙종 때 해동통보, 삼원통보, 해동중보에서 화폐 열라 찍어내던 고려중기 B시기의 숙종 아닌가요? 건원중보는 고려 초기 성종이죠. 건원, 나라 세우고 처음 찍어내는 화폐니까. 그럼 그건 성종, 나머지는 숙종. 맞나요? 반면에 조선 후기 숙종은 뭐지요? 상평통보의 전국적 유통. 이때는 전국적으로 화폐 유통 못 시켜요. 이거 다 뭐다? 동생 의천의 건의로 하는 거예요. 의천.
자, 들어가서 봅시다. 왕의 제2기 사기실로 오른 것은 해동통보가 발행됐고요. 의천의 조언으로 했대요. 답은 쉽게 기역 니은이에요. 그래서 1번인데 디귿번은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좀 보세요. 원나라 화폐의 어떤 보초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지금 우리는 뭐예요? 고려 중기 B시기 숙종 고려 중기를 해요. 고려 중기. 근데 지금 원나라의 화폐가 유통되려면 원나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를 거쳐서 몽골한테 겁나 저항하다가 그 다음에 몽골이 이름 바꾼 원에게 영향을 받던 원간섭기가 전개되는데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저화라고 불렸던 화폐, 저화는 공양왕 때 만들어지긴 하지만 조선 태종 때 처음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제작되고 사용되었다라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조선 태종쯤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걸 만약에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지원보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다면 물음표. 맞나요? 디귿번에 저화 모르겠어. 물음표. 그 답은 기억니은. 알고 있는 거 두 가지로만 해도 답은 1번, 2번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았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이걸 짧은 시간에 푸셨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헌법이랑 안 그래도 국어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평상시 같으면 이걸 편안하게 풀지.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거의 멈춘다는 느낌을 드시지 않나요? 생각이라는 걸 하기가 그냥 발끝만 막 저리고 심장만 막 콩닥콩닥 뛰고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답 골라 놓고요. 디귿 리을벌 보시다가 시간을 한참 쓸 수도 있는 문제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방식의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 제이메소드 할 때 계속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좀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실전에 가서의 시험은 시험장이나 교실에 앉아가지고 평상시에 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거기 가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와서 풀면 쉽게 풀리잖아.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1년 내내 얘기해도 똑같은 말 하는 거라 잔소리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초시생보다는 아마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초시생보다는 재시생이거나 아니면 올해 시험을 보셨거나 아니면 재도전을 하려고 하시거나 만약에 시험 잘 봐가지고 점수가 괜찮게 나오셨으면 아마 안 보실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는데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했었던 이게 과연 마무리 때까지 했었던 이런 것들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누가 더 많이 하냐 줄이느냐 싸움이에요. 한두 개 차이로 진짜 붙고 떨어지고 합니다. 한두 개 차이로. 근데 그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틀렸다면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자, 답은 하여튼 그렇고요.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료에 나타난 운동으로 옳은 것은 진주, 형평사, 맞나요? 계급타파. 그러면 이거 뭘까요? 일제강점기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벌어졌던 형평운동 맞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1번의 백정에 대한 차별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화려하긴 했는데 거의 단답형 문제예요. 단답형 문제 이거. 매우 쉬운 문제고요. 공사노비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 1차 가보개혁 때죠. 신분제 폐지. 그래서 과거제도 폐지가 된 거고 향부곡소를 일반군현으로 승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 단어를 먼저 봅시다. 향부곡에서 소가 나오려면 일단 언제 때예요? 고려, 태조, 왕건 때예요. 후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향부곡과 소를 추가하니까 그게 일반군현으로 승격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때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켜서요. 공주명학 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주는 게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몽골과의 전쟁 때 뭐가 있나요? 처인부곡, 그죠? 그 다음에 충주 다인철소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요? 현으로 승격시켜줍니다. 이간현 이렇게 처인현, 이간현 이렇게 승격시켜주는데 그러다가 조선 태종 이방원 때 가면 향부곡소를 소멸한다 맞나요? 그럼 없는 얘기를 승격하라고 하니까 형평운동 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을이 없는 걸 태종 때 벌써 조선 초기 때 끝났는데
그래서 막 관련이 없고요. 4번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 수탈에 대한 한 거 하면 맨날 나오는 뭐예요? 홍경래의 난 맞나요? 밀란의 시기.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어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13번.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봅시다. 시험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험 문제가 뭔가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영향이래. 맞나요? 그럼 무슨 전쟁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건주 여진이라고 나오는데 저 건주자에 당하시면 안 되는데 여진족이 나오고 맞나요? 외적이 나오고 또 명나라군의 명이 나와요. 그럼 이 셋이 모여서 한 전쟁이야. 그럼 무슨 전쟁이에요? 여진과 맞나요? 그 다음에 외와 명이 관여했어요. 이게 무슨 전쟁일까요? 건주의 여진족이 외적을 무찌르는데 보세요. 누굴 무찌르는데 외적 일본을 무찌르는데 2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명군 장수가 허락했지만 조선의 산천지형과 맞나요? 명나라와 병력과 조선의 산천지형을 여진족이 알게 될 수 있어서 거절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내용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 전쟁은 그래서 뭐냐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기억나시나요? 임진왜란. 그래서 임진왜란 때 기억나세요? 여기에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대상이 만약에 명나라 사신, 일본 사신, 조선 사신 이렇게 세 개국이 등장하면 뭐고? 임진왜란 도중에 하는 강화협상이고 만약에 조선과 일본 둘만이 접촉하면 그건 뭐다? 정유재란 다음에 등장하는 강화협상이고 그 결과 끝에 광해군 때 기유약조가 체결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던 거 맞나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여진족이 관리가 안 되니까 성장을 하는데 그 여진족이 우리나라에게 조선에게 준비돼 있으니까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했었나요? 여진족 애들이 들어와서 도와주고 나서 조선군의 상황과 조선의 산천 형세를 다 알게 되면 얘네가 만약에 배신 때리고 조선에게 저항하게 되면 조선을 공격하게 되면 답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전쟁은 임진왜란이에요. 전쟁이란 단어를 줬어요.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다. 이때 전쟁한 건 맞지만 이거는 뭐지요?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 뭘 했었던 교린정책의 일환으로 누구를 여진족을 밀어냈었던 게 사군 육진 개척 맞나요? 그래서 안 되고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다. 이 임진왜란의 결과 이삼평, 심수관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대나무에 밥 먹던 애들이 도자기에다 밥 먹고 맞나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삼평 같은 경우에 바로 도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한 40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왜? 그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일본에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거 찾느라고 한 3, 4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까지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도자기 전쟁 임진왜란의 다른 말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했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부산포 제포 연포에 외관을 설치한 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1번이 여진족에 대한 교린 정책으로 강경책 회유책 방식이라면 3번 뭐죠? 일본에 대한 세종대왕 때 교린 정책이죠. 강경책 회유책에서 강경책 쓰시마 정벌 회유책 삼포 개항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으로 문화재가 소실된 건 조선도 아니고 고려 무신집권기 몽골의 3차 침입 때예요. 3차 침입 때. 그래서 답은 쉽게 2번밖에 없었는데 아마도요. 제시문에서 건주의 여진족 이러는 순간 예, 황당한 짓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틀리면 1번에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시험 문제는 전쟁이라고 하고 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되셨나요? 그래서 1년 내내 제이메소드 할 때도 문제를 좀 제발 잘 읽으세요. 문제로 트릭을 잡는 게 분명히 한두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진짜 신경 써서 잘 보시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의외로 문제를 똑바로 안 보시고 나서는 1번, 2번 헤매셨을 수도 있다고. 무조건 답 쉽게 2번인데. 자, 14번으로 갈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들어가서 봅시다. 가번에 가서 볼게요. 그럼 가 먼저 나가 나중인데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을 맞아서 죽었어요. 방어하던 왕이. 어디 왕일까요? 이 왕은 고구려 봉기니까 고구려의 왕이겠나요? 맞나요? 그러면 저 가해자는 누구예요? 근초고왕. 피해자는
고국 원왕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4세기 내용이겠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볼게요. 신라를 왕이 습격했대요. 그럼 이 왕은 어디 왕이에요? 출전이 백제봉기니까 백제왕이겠네. 맞나요? 이런 방식으로 출전을 써먹는 거 해드렸어요. 제2메소드 때. 그럼 보세요.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싸우다가 왕이 남병들에게 살해당해요. 시호를 성이라고 했대요. 그럼 합치면 뭐예요? 성왕 아닌가? 더 쉽게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6세기 피해자, 성왕, 가해자, 진흥왕 맞나요? 그럼 가와나 사일에 그럼 4세기, 6세기니까 사이에 있는 5세기 거 찾아라 이거 아닌가요? 보세요. 수가 고구려를 침입하여다 7세기예요. 7세기 맞나요? 7세기 핵심은 수당전쟁과 통일전쟁. 그죠? 이번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남하정책의 장수왕이니까 5세기 답은 쉽게 2번이죠. 나당연합군이 나오면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 나당연합군이면 통일전쟁 아닌가요? 그럼 7세기 통일전쟁이라 나이후라서 안 되고. 매소송 전투에서 신라에게 패했대요. 이거는 뭐지요?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통일을 완성하는 거 맞나요? 저 매소송 대신에 뭐를 기볼포에 전투를 써줘도 6국 6당에서 매소송 전투 바다에서 기벌포 전투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 답은 2번밖에 없어서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제시문도 계속 봤던 거고. 자, 15번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이들이 누굴까요? 볼까요? 네, 부호장, 호장이에요. 출전이 고려사야. 고려시대 때 거죠. 맞나요? 호장과 부호장이래요. 그럼 안 봐도 향리예요. 무슨 향리? 고려의 향리. 그럼 상식적으로 뭐랑 갚는다 그랬었나요? 조선의 향리로 갚는 게 제일 짜릿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파워를 가지고 음서의 혜택을 받는 거는 귀족이잖아요. 귀족, 5품 이상의 귀족. 근데 지금 향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건 귀족입니다. 5품 이상의 귀족. 속현의 조세와 공물의 징수 노역 등을 다시 말하면 행정실무를 담당했는데 포인트 단어가 뭐예요? 속현이야. 속현. 이게 나오면 고려시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에 수군, 조례, 역졸 등 7반 천역 이건 조선 후기에 나오는 뭐죠? 신양역천이라서 안 되고요. 4번에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활동하였다. 이것도 향리는 향리인데 어떤 향리예요? 이거는 조선의 향리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도 2번과 4번이 겁나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딱 한 종류라고. 향리는 이름이 똑같아서 고려 향리인지 조선 향리인지 제발 그것만 구별하셔도 남는 장사라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항목을 정리를 안 해두시면 이거 마무리를 할 때 제대로 정리를 뭐랑 구별을 해놓으라고 했던 걸 안 해두시면 시험장에서는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 보세요. 2번, 4번 선지가 뒤집혀 있잖아요. 순서가. 그럼 더 훅 가요. 시험 문장에서는. 시험장에서도 훅 간다고. 자, 16번 가서 볼게요. 가정교. 속으로 웃지 않으셨나요? 이 문제 보시면서. 보세요. 불로장생 신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연개소문이 장려. 그럼 가는 도교죠. 그죠? 연개소문 가지고 요즘 도교 물어본다고 했었었고 옛날에 도교 관련된 유물과 관련돼서 많이 나왔다. 1번에 쌍봉사 청걸감 선사 승탑인데 승려의 사리탑이라 저거는 선종과 관련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칠지도라 4세기 누가 백제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거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교와는. 3번은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뭐지요? 미륵신앙과 관련된 거라 상관이 없고요. 4번이 금동대왕여라. 이게 도교 관련된 거라 했죠. 이건 PPT로도 수업을 했습니다. PPT로도 뭐라 그랬죠? 이게 향로라 사찰 절에서 쓰는 거라 일단은 불교인데 이걸 덮는 뚜껑 있죠? 뚜껑. 이 뚜껑이 신선이 사는 산을 형상화했다 그래서 도교 관련된 유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대 때는 이런 식의 사상의 복합화 현상 사상적으로 대립한 게 아니라 믹싱돼서 복합화되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7번 가붕당 옳은 것은 있는데 조선시대 후기 시험 문제 붕당사 가지고 꺼내오면 딱 하나 뭐밖에 못 물어본다 그랬었나요? 정치 세력 맞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1, 2 경기갑, 기갑, 경기갑. 외우라는 거 많지도 않고 기껏해야 2, 3개밖에 안 되는 사람이 기갑, 경기갑 맞나요? 서남, 서남서.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보십시다. 반정을 주도했대요. 알고 있는 반정 몇 개 안 되실 텐데 반정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감을 비롯해서 어영청, 청룡청, 수호청 이렇게 해서 병권을 잡은 애들은 뭐죠? 서인 맞나요? 이거 인조반정일 텐데. 그죠? 그러면 서인이 무슨 짓 했냐 이거예요.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이 북벌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어영청, 청룡청, 수호청 이런 거 세웠던 거고. 임목대위의 폐위를 주장한 건 뭐냐면 광해군의 북인이었어요. 그래서 임목대위의 폐위인 개추국사랑 그 다음에 중류배교 이게 성리학적 명분론에 어긋났다. 그래서 판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시각파가 나옵니다. 조시각파는 뭐지요? 북인이에요. 북인. 그지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예속논쟁으로 남인과 대립했다. 그래서 기억리을의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되셨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요. 북낭사는 어떻게 나온다? 무조건 북낭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라사의 순서대로 된 건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늘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나오나요? 프랑스 외교장각 도서약탈 병인양요. 두 번째 오페르트 도굴 사건 맞나요? 세 번째 미국이 광성보를 공격했다 신미항요. 네 번째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1, 2, 3, 4니까 라나다가예요. 라나다가. 그러면 봅시다. 라나다가예요. 가나다라의 순서니까 제일 먼저만 찾으면 금방 답 먹는 거네. 맞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 시험 문제 모의고사로도 출제를 해드렸던 문제예요. 예전에.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가국가. 자, 보십시다. 게르부에서 왕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전로부 대대로 왕실과 혼인했다. 그럼 게르부가 왕족이고 전로부는 왕비족이겠네요. 그 다음에 고추가 나오고요. 사제조의 선인 나오고요. 제가들 나오고요. 삼국지 위서 동의저니까 와 지치는데 고구려 아닌가요? 고구려 찾기 한번 해보세요. 서옥제 답은 1번. 소도는 사만 그래서 안 되고요. 영고 부여라서 안 되고요. 맞나요? 책화 동해라서 안 돼요. 이번에 시험 문제 초기 국가 나온다면 제가 1순위 뭐라 그랬어요? 고구려라고 얘기했었었죠. 고구려 문제 너무 안 나왔다고. 그거 아니면 뭐라고요? 동해 맞나요? 사만은 출제 잘 안 되는데 이게 1순위가 고구려 잘 모르는데 나왔었잖아요. 자, 20번에 민족운동인데 이게요. 이게 제시문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제시문을 안 보셔가지고 보십시다. 민족운동이에요. 옳은 것은인데 태황제 인산날이에요. 태황제가 뭔지를 모르셨다 손 치더라도 인산일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사망해서 산에 갔다 묻는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만세 만만세 하는 거니까 이게 만세운동인데 3일 만세운동인지 60만세운동인지 헷갈려서 그랬던 건데 보십시다. 융희제 가로 열고 순종과 두 분의 친한 여러 관료들이 돌아오다가 뭐 하고요? 태황제 인산례를 하다가 돌아오다가 청량리에 이르렀는데 만세 소리를 들었대. 그럼 지금 순종은 살아있는 거 아닌가? 맞나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지금? 순종이 죽었던 벌어졌던 여기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예를 들자면 60만세 운동이에요. 아니면 고종이 사망한 3일 만세 운동이에요. 이거 3일 만세 운동인 거잖아요 이거. 그지요? 그래서 제시문만 차분히 읽어보고 특히나 가로 열고 이런 단어 조심하라 그랬지. 이거 엄청 친절한 거예요. 융희제라고 가로 열고 순종이라고 준 거는. 융희 황제는 순종 맞나요? 고종 황제는 광무 황제잖아요. 광무제.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광무개혁. 그럼 보세요. 민족운동 신간의 후원으로 확산된 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답은 쉽게 3.1운동이라서 2번인데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이 연대하였다. 이게 뭐냐면 60만세 운동이라 이거 틀리면 3번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평상시 시간이 조금만 있고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해. 근데 하면 3번에서 안 되니까. 4번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제시문을 좀만 신경 써서 차분히만 읽어봐도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차분히만 읽어봤으면 만세소리 하는 순간 3일인지 60인지 둘 중에 기억하시는데 누가 죽었는지 좀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죽이지 말고.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무나 죽이지 말라고 제발. 이때도 아무나 죽이시고요. 또 하나가 1차, 2차 예속논쟁도 아무나 죽이시잖아요. 효종이다, 효종비다 구별하셨는데 막 죽이시잖아요. 그것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1번에 가서 봅시다. 가나 9강 옳은 것은
이조전랑의 후임자 청구권과 관리선발권을 혁파했고 탕평비를 세웠다. 그러면 뭐예요? 영조네요.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통공용책, 유기전을 제외한 금단정권 폐지 정조네요. 되셨나요? 이거 몰라도 탕평피합이 이제 영조라는 건 아시고 이거 몰라도 정조 내면 영조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네요. 짝지 자체가. 그럼 지겹게 했어요. 장영용 정조예요. 그 다음 백두산 연계비는 숙종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요. 대전통편 꼭 이렇게 쓴다 그랬죠. 대전통편은 단어 글자 그대로. 왜? 대전회통과 구별하려고. 답은 3번이고요. 삼정이정청은 철종이라서 안 되잖아요. 이런 방식 많이 쓴다 그랬었죠. 그죠? 이거 영조정조 합헌 문제인데 지난번이랑 동일하게도 내긴 냈었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또 시기순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뭘까요? 농서입니다. 고려 말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농상지표가 첫 번째 아닌가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농사직설, 그지요? 그 다음에 금양잡록, 그 다음에 농가 집성 맞나요? 특히 집성이란 단어 조심하라 그랬죠. 집성은 완성됐다 끝났다니까. 그럼 보세요. 효종인데 이 시험 문제의 특징이 가나 다다예요. 뭐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위에 거를 제2 메소드 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선택지 순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 먼저 보라 그랬나요? 이걸 먼저 보라 그랬나요? 이걸 먼저 보라 그랬었죠. 삼국시대나 정치사 중에서 삼국시대를 제외하고 나서는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푸셔야 돼요. 뭐라 그랬죠? 두 개가 있으면 그 둘 중에 답이 하나일 거라고. 가나 다다면 3번, 4번 중에 답이에요. 3번, 4번 중에. 근데 라는 똑같이 들어가. 그러면 가난지 나간지가 주공이하네. 그러면 뭐라고요? 가와 나를 놓고 보면 당연히 얘 다음에 얘 아닐까? 그래서 답은 쉽게 뭐예요? 쉽게 4번이 정답이에요. 아니 3번이 정답이에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래서 순서 문제가 3문제 나왔지만 다 했었던 거고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23번 이 책. 이련이 저자로 나왔고요. 판 끝나지 않았나요? 기이편, 불교사와 관련된 일화중심, 삼국 유사 아닌가요? 뭐로 들어온다? 특징으로, 서문으로. 이건 특징으로 줬으니까 더 쉬운 문제였네요. 우리 800제 문제에서 요 똑같은 제시문 나와서 문제 풀었어요. 요거 방식 하나, 이것과 관련돼서 뭐죠? 서문 방식으로 하나. 그래서 패턴 2가지로 해서 짝짝짝 풀었던 거 맞나요? 기전체 하면 누구예요? 본기, 열전 줄임말이니까 인물 중심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가냐면 당연히 삼국사기일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나 무조건 삼국사기. 이번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그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꼭 삼국사기. 그래서 우리 마무리 교재 삼국사기, 삼국유사 둘로만 가로표를 만들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비교 대상 내면 걔네 둘이 잘 비교 안 되니까. 그죠?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왜요? 여기 나오잖아. 일화 이런 거 하니까. 대의명분 성리학적 사관은 뭐죠? 성리학적 사관? 정통과 대의명분으로 구별하는 게 공민왕 때 이재현의 사략이에요. 이재현은 충선왕 때 망원당에 갔을 때는 20대 고려의 젊은 학자라면 이때는 70 넘어서 그죠? 노학자였고 공민왕의 1차 개혁과 관련될 때 이걸 써요. 그래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이에요. 사략.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역사서는 지난번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합친 걸로 물어봤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나올 타이밍인 했었어요.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늘 나오던 삼국사기랑 비교하는 방식. 틀릴 수가 좀 없어요, 사실은. 가인물 옳은 황정석, 임보인 영모를 품고 정인지, 한학, 박정우, 한명회. 자, 그래서 뭘 했다고요?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정지했다고요. 자, 황보인, 김종소랑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정지만 해도 이 인물은 뭐예요? 세조겠다. 맞나요? 제시문이 너무 쉽게 들어왔다고. 조선 초기에 이번에 뭐랑 태종이랑 세조랑 둘 다 물어봤어요. 초기만 2문제. 자, 보세요. 인물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전민변정도감은 언제 때냐면 고려 후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던데 하면 그냥 국민왕 정도만 기억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안 되고요. 석보상절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하였다. 이게 뭐죠? 간경도감을 설치해서 석보상절 등을 뭐 하더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하였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불교 정책을 썼었던 간경도감. 이거 원래 이거보다 뭘 많이 내요? 간경도감이란 단어를 석보상절을 빼버리고 간경도감을 줘가지고 다양한 경정 간행을 한 거 아니거나 아니면 뭘 했었어요?
원각사지 집중석탄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것만 했던 거 맞죠? 두 번째, 불교를 성교 양종으로 병합한 건 세종대왕인데 모르셔도 물음표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초국사는 선조 맞나요? 그래서 틀린 거라 답은 2번밖에 고를 수가 없어요. 3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력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고인돌이니까 고조선 맞죠? 예. 상장군 대부 등의 관직을 두었다. 답은 쉽게 1번이고요. 이거는 재작년 문제나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방식을 얘기했었었죠. 고조선 선지에서 약간 희리멍텅하게 하면 애먹는다고. 읍금삼로 하면 동해, 옥저, 계로부 출신하면 고구려, 그 다음에 골장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죠? 옥저 맞나요?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했었던 거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은 제가 자료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총평을 좀 보시고요. 해설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시험 문제는 일단 평이하고 쉬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과 국어의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멘탈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실수가 잦을 수 있는 구조의 시험 문제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더 줄이느냐라는 건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대로 푸셔야 돼요. 매뉴얼대로. 그래서 제2 메소드가 훨씬 더 중요하시다는 걸 늘 다시 한번 아셨을 거고요. 실수를 줄이시는 분이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결을 하고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 영향 관련된 거는 총평 통해서 자료청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